안녕하세요. 대원장TV 정근입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PC를 하루 종일 두드리는 사람들도 많고 컴퓨터 하실에 들어가면서 컴퓨터로 인한 많은 시비들이 생기는데요. 컴퓨터, PC를 인해서 생기는 손목 터널 증후군. 오늘은 특별히 정형외과 의학박사님 노인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의학박사님 구자원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활병원의 구자원입니다. 최근 현대인의 질병 손목 터널 증후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죠. 예,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은 우리 손목에 정중신경이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정중신경이 그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신경이 눌려져서 손가락 저림 현상이나 손에 그 힘이 팍 떨어지는 경우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터널 안에 무엇이 들어가죠? 우리 좁은 손목 터널 안에는 9개의 그 손가락 굴곡근과 정중신경이 통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좁아지면은 다른 굴곡근은 이렇게 탄탄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약한 그 정중신경이 제일 압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 터널 안에 들어가는 신경각 굴곡근이 문제가 생긴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구자원 박사님? 예, 주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손목 터널 내의 인대가 두꺼워져서 정중신경을 누르게 되고요. 외상이 있을 경우에 손목 터널 증후군의 정중신경이 압박이 되거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정중신경이 압박이 돼서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손목 터널 안에 9개의 인대, 인대죠. 인대하고 정중신경이 들어가는데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정중신경을 누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 말씀인가요? 예, 손목 터널 위에 있는 횡인대죠. 횡인대가 두터워지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손목 터널 안에 있는 그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눌려서 그것 때문에 아픕니까 어떻습니까? 증상은? 신경을 눌리니까 당연히 아프고 저리고 마비가 오죠. 결국에는. 마비가 오고. 그럼 손은 못 움직입니까? 주먹을 쥐는데 엄지손가락으로 신경이 들어가니까 엄지손가락 짚는다든지 이게 주먹을 쥘 때 힘이 파워가 떨어집니다. 숟가락도 못 들겠네요. 저 집할 경우에는 잘 못 잡죠. 젓가락도. 예, 숟가락 잡는 거 힘들고 특히 처음에는 그 감각이라든지 통증이 오고요. 그 다음에 진행이 되면은 엄지 손가락 밑에 있는 근육이 위축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그 위축이 옴으로써 힘도 약해지고 또 관절 구축도 오고 그런 여러 증상들이 올 수 있습니다. 손가락 5개 전체가 쓰기가 다 힘든 그런 증상도 오겠네요. 심한 경우에. 주로 이제 정중신경이 압박되기 때문에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손가락 3개 반 정도에서 운동장애라든지 감각 이상이 오고 그 다음에 특히 엄지손가락의 힘이 많이 약해지는 게 중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 정중신경이 아까 3개 손가락과 4번째 손가락 반까지 감각신경도 지배하지만 이 엄지손가락에 있는 이 두꺼운 이 근육도 신경이 지배하니까 그 눌리니까 이 근육이 점점 이렇게 위축이 오고 그 살이 빠집니다. 그러면은 고 박사님, 두 분 다 고 박사님이시네요.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치료 방법은 우선 초기에는 그 손이 좀 저린다든지 약간 아플 때는 그 약물 치료라든지 일단 휴식이라든지 그다음 물리 치료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서 좋아지면은 다행인데 그렇게 해도 만약에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건전도 검사를 빨리 시행해서 수술을 조기에 시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술을 조기에 하라.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술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일단 물리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해서 통증을 경감시키면서 경과를 보다가 충분히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 통증이
지속되고 통증이 지속되고 밤에 수면 장애도 오고 밤에 일어나서 손을 털기도 하고 수면이 깨기도 하고 그리고 손의 기능이 힘이 약해지면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를 통하거나 여러 가지 신경 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하고 치료 대상이 되는 환자에서 섬세하게 잘 진단을 하기 위해서 신경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께서 재활을 치료를 해보고 예. 치료가 안 될 때 그때 수술을 하도록 수부 전문의한테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럼 수술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수술하는 방법은 그 내시경으로 해서 강압술이 있고 그 다음에 채소 침섭 부분에서 아주 조그맣게 절개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손목의 그 인대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보통 그냥 충분히 열어서 그 인대를 그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감압 내시경 수술했을 경우에는 그 터널, 손목 터널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 내시경 기계가 들어가면서 정중신경을 손상을 줄 수도 있고 그 충분히 눌리는 부분을 제거 못하는 부분이 간혹 생겨서 그 수술하고 나서도 그 정체가 계속 단절해서 다시 그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채소 침섭법으로 그 눌리는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눈으로 보면서 정중신경이 눌려진 부분이 있는지 확실히 다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채소 침습법이라면은 얼마나 절개를 해야 절개를 약 1.5cm에서 한 2cm 정도만 절개하면 됩니다. 1.5cm. 예, 그게 그 정도 절개면은 그 내시경 수술하는 절개랑 거의 비슷합니다. 쉽게 집에서 예, 예. 내가 손목 터널 중후군이다. 예. 증상이 있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정중신경이 지나는 부위에 이렇게 타진을 하면은 그 정중신경이 분포하는 식의 저림 증상이 유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중신경이 지나는 터널을 인위적으로 좁혀주는 굴곡 검사, 발렌 검사를 해서 한 1분 정도 유지하면은 손끝이 저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대개 우리 정형외과 전문 선생님이 보시면 정상으로 알 수는 있는데 손가락 4개 정도가 저리고요. 손등은 주로 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보통 양쪽으로 오면서 그 다음에 타진법이라든지 굴곡 검사를 해서 정상이 있으면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톡톡 두드려보고. 예, 예. 그럼 어디가 아프죠? 여기에 두드리는 부위하고 손끝 부위가 찌릿찌릿하고. 증상이 그다음 유발됩니다. 이렇게 하라 그 말씀입니까? 예, 손끝이 손목 터널 정훈이 좁아지기 때문에 좁아지니까. 예, 좁아지기 때문에 손끝이 저림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터널을 좁혀줄 수 있는 검사 수단이기 때문에 그 가장 자가 진단으로 빨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굴곡해서 한 1분 이상 굴곡시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프다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겠다. 그래서 뭐 우리 의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자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자기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의심이 되면은 병원에 오셔서 제일 정확한 근전도 검사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근전도 검사.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신경이 눌리는 소견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는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근전도 정기진단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의학과하고 신경과에서 근전도 정기진단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은 30분 이내면 되고요. 실제로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30분 이내인데 실제로 검사 시간은 한 10분 이내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검사를 할 때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신경 전도 검사를 통해서 신경 전도 속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도착 시간이 또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파형이 비정상적인 파형보다 조금 전이가 작아지고 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근전도 바늘 검사에서 비정상 자발 전이가 나온 것을 확인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근육 위축하고 관련해서 또 정상의 심한 정도를 알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기에 수술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군의 원장님 또 그거 말고도 뭐 MRI 검사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요즘부터 MRI가 워낙 많이 발달돼서 MRI 검사를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굴곡근과 정중신경이 잘 나타나는데 신경이 그
좁아지는 게 잘 MR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건전도 검사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손의 아픈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걸 빨리 진단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의사한테 와서 검사를 받아라 빨리. 예. 그리고 재활 치료를 해보고 될 때는 수술하라. 그럼 평소에 우리 손목을 많이 쓰는 컴퓨터 타이프 많이 치는 사람들, 예. 또 빨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 예. 여성분들 예. 평소에 습관 예. 예방할 수 있는 거 좀 예. 가르쳐 주시죠. 손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한테 당연히 많이 생기고요. 가정일을 많이 보는 분들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을 나눠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일을 하고 나눠서 하고요. 그 다음에 좀 현대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키보드 같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구부러지거나 과도하게 신전되거나 굴곡되는 것보다는 손목 터널의 정중신경이 압박이 덜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피아노 치는 자세와 같은 자세로 컴퓨터 작업이나 이런 걸 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춥다든지 덥다든지 그런 날씨 영향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중신경 감각을 담당하니까 날이 좀 추우면은 증세가 더 심해질 수는 있습니다. 레이노드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혈관이 좁아져서 오는 병인데 이런 병은 특히 날씨가 추울 때는 손가락에 통증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손목 터널과 감별을 꼭 필요합니다. 감별해야 된다. 날씨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레이노드 증후군하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증상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전도 검사가 많이 의뢰되기도 합니다. 건전도 검사를 하면은 구분이 가능하다. 예, 보통 레이노드 증후군은 건전도 검사 신경전도라든지 바늘 건전도 등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학년 터널이 아니라 손목 터널. 손목 터널에서 오늘 두 분 유명한 명의 두 분을 모시고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한 말씀씩 멘트를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을 가진 고통받는 분들의 환자들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을 많이 쓰는 분이 오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40, 50대 주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집안일을 좀 나눠 하시고 손을 좀 주부들께서는 손을 좀 아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남편이 좀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업을 좀 하셔야 돼요. 분업을 해라. 부자 한번 사세요. 예, 손목 터널 증후군은 진단 이후에 수술이 적응될 경우는 수술을 빨리 해줘야지 정중신경의 손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술을 하시면 대개는 거의 재활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2주 이내로 재활 치료 필요 없이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로 다 회복이 되는데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수술을 하거나 골절을 하고 유발돼서 오거나 또 애초부터 근육 위축이 많이 오거나 신경 손상이 심해서 강직도 같이 오는 경우는 수부 집중 재활 치료를 하는 경우에 기능 회복을 항진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중신경이 일단 손상이 돼서 마비가 오고 난 이후로는 수술해도 그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도 하고 더딥니다. 그러니까 마비가 오기 전에 수술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입니다. 손이 저리면 기다리지 말고 빨리 수부 전문 손 전문입니까? 수부 전문입니까? 수부 전문. 예, 우리 한글로 관쳐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수부 전문 수술, 예. 부인의 바사님, 예. 그리고 수부 손목 터널 증후군의 재활 치료의 전문가, 예. 고자원 바사님 이런 전문가가 있는 곳에서 잘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 바사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손을 편안하게 해주는 우리 제스처로서 우리도 마치고 손을 좀 쭉 펴내면서 정중신경이 편안하게 해주시죠. 정중신경 편안하게. 저기 시담, 저기 치료, 저기 수술, 손팀, 구구팀, 구구손.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